가을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야당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전망일까요? 아니면 희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두 명의 야당 인사가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아니면 또 누가 되든지 간에 10월 재보궐에 만약에 천안과 아산 중에서 어떤 시장 선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심판대다. 윤석열 대통령 보실 겁니다 아마. 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선거에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래 널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마음에도 안 들고 선거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은 욕쟁인데 맛없는 집이거든요. 갈 이유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아마 여당이 제일 내분이 심한 지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언론에 노출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 씨를 그냥 놔두겠느냐. 대표를 넘어서 공천권 행사하고 대권 후보가 되게 되면 분명히 자기 두 사람을 정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입장에서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른바 찐윤 대표로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환 전 행정관 일단 들으셨는데 야당 인사 이준석 조국 의원 전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 보면서 뭐 팝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그러기 전에 지금 조국 신당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나온지, 최고위원 누군지, 조국 대표가 당대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국 대표가 다시 당대표 한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당에 전당대회가 아닌 추대대회 먼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의원의 희망사항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부분, 10월에 있는 재보궐 부분은 솔직히 굉장히 좀 예리하게 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가 과연 종합적인 구도와 지역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선거냐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불리했던 선거냐를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의원의 공통적 얘기가 대통령이 끌어내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때 과거의 상황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표 시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제공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나간다 만다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첫 번째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맞서야 되는 상대가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로만 이 상황을 보기에는 함수 관계가 복잡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함께 맞서야 되는 이재명 대표라는 상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죠.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10월에 있는 이벤트는 재보궐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조국 의원이 상상하는 그 그림의 플러스에서 다른 요소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분석해야 된다. 본인의 희망사항들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요소들을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희 교수님, 그러니까 가을 못 넘길 것 같다라는 지금 야당 인사들의 전망. 최근에 사실은 또 정치권 중심으로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고 뭐 약간 좀 관련됐다고 이제 지목되신 분은 말도 안 되는 어서 이런 소문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본인이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반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야당 인사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다큐에 가깝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친윤 쪽의 모 여권 인사를 만났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제가 5일 전에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면 한동훈 측에서 반발해가지고
뭐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표결해서 그러면은 반란표 나오고 그럼 특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리겠다. 그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걸 들으면서 그때는 이분 개인만의 생각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소위 찌라시들에서 이런 그 3.1천하 기복군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 이게 물론 뭐 실현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는 당대표가 된다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저는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1월 달부터 한동훈 끌어내리기는 예. 우리가 이번 문자 논란에서부터 들어봤잖아요. 1월 달부터 진행돼 온 거고 시기에 따라서 버전만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고 예. 파고로 가는 스위치는 이미 눌러졌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예. 분명하게 이 부분은 뭐 진검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분석 들어보셨는데 약간 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죠, 지금요. 이게 참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처 예상을 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조금 더 약간 뭐랄까요? 들었을 때 귀를 잡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역시 야당 인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서로 엑스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사이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알턴이 빼지를 못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최수영 평론가. 서로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고. 이거 뭐 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예. 윤석열 엑스파일 잘 들으셨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때 각종 버전의 윤석열 엑스파일이 난무해서 실제로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된 적도 있어서 그게 이제 정말 뭐 누가 공개했던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예. 뭐 결국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파일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뭐 너끈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내 경선 과정과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다 이겨서 됐는데 저는 사실 박지원 박지원 국회의원이 전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른바 정보 정치에 매우 능하고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원래 남의 집 싸움 구경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특수부 검사들이니까 아마 서로가 서로 간에 약점 하나씩은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되더라도 치명적인 건 안 건드리고 공존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대통령 부부가 좀 불편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얘기는 이른바 정보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저것이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특수부 검사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들은 서로 오지 않았고 함께 이른바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서로에게 등을 겨눌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정치판에서의 배신이라는 게 예. 과연 뭐 이게 꼭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한동훈 후보도 지금 전령 대표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을 어떻게 함께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정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상황과 후보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댓글팀입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에도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어제 있었던 합동연설에서도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이거 가지고 설전을 벌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원희룡 후보 보시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 댓글팀 의혹이 있다. 이거 존재한다면, 이런 거 진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다. 드루킹 사건 떠올리면 된다. 민주당에서 정말 이 드루킹 얘기하면 민주당 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드루킹 사건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떠올리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요.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자발적 지지 의사 표현한 거 이거 방식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는 거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어떤 글들이 뭐 올라왔다 치면 그거는 자발적 지지 의사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설명이네요. 그리고 자기들 기준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시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들 설전을 벌였는데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설전은요. 들어보시죠. 이런 여론조성팀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죠. 그 전체에 대한 분석은 또 분석대로고 뭐 민주당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간 문제죠. 그죠? 프로그램을 돌렸냐 안 돌렸느냐의 차이만 있지 드루킹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가 벌써 이게 뭡니까 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온 대응이 되겠는가? 뭐 장해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그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식의 메시지가 많을 리가 없다라는 식의 자기들 기준의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저는 시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여성훈 전 장관 지금 민주당이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야당,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럼요.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이번에 드루킹 사건도 있고 사실은 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참전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본격적으로 아직 뭐 공세나 뭐 압박을 안 하고 아니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장해찬 최고가 계속 전 최고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참전은 안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중대 범죄 행위다. 중대 범죄 행위라고 하면은 전대랑 상관없이 전대가 끝나도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수사 사안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팀이 존재했다면 이거는 중대 범죄라고까지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드루킹 사건 이야기한 게 그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아마도 유죄를 받은 그 로직 중에 하나가 본인이 드루킹 뭐 돈 주고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묵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유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공격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한테 보고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로 밝혀진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한테 오히려 원희룡 장관 뭐 이런 측에서 민주당이 이 특검 이 소재로 삼아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전대 끝나면은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 잠잠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야당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또 하나 질문 드리면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설명을 좀 하면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의혹 제기를 했을 때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일단 그냥 부인하면서 그냥 별다른 어떤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자발적 지지 의사 뭐 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가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명백하게 이 논란에서 아니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수사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지 아니면은 뭐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 뭔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하여튼 뭐 이런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원희룡 후보 측이나 장해찬 전 최고가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로밖에 바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굉장히 무시 전략을 했다가 이게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가 증거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전대 끝나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한 적 없다. 자발적 지지자들이 댓글 단 것이 잘못이냐 이런 해명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드루킹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드루킹까지요. 이렇게 되면 이거 간단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공세가.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폭전대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우리 후보들 좀 자중하셔야죠. 그런데 여기가 사건이 전개되는 게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 이 댓글팀이라는 단어는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에서 제 댓글팀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나왔었는데 그때도 댓글팀이 그럼 뭐냐로 이 공방이 아니고 한동훈도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팀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니까 뭐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주고 여론 조성을 해달라고 했던 여론 조성팀이다. 근데 그 여론 조성팀 중에 팀장 중에 한 명인 얼마 전에 본인이 밝혔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니다라고 윤희석 대변인이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오히려 우리 전당대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야권에 지금 빌미를 줘서 지금 아직 야권에서는 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제2의 뭐 드루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야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양문석 의원이죠. 양문석 의원이 보도자료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가지고 한동훈 댓글팀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 댓글들을 찾은 거예요? 댓글들을 뭐 몇만 개를 찾아서 의심을 받을 만한 댓글 찾다 이겁니까 지금? 대통령 욕하는 내용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 욕하는 내용, 영부인 욕하는 내용 이거를 쫙 풀었습니다. 쫙 풀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빨리 민주당과 양문석 의원은 수사 의뢰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들을 쫙 보니까요. 이거 수사 의뢰해서 그 사람 누군지 찾으면요.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야권이 이거 가지고 뭐 호재다라고 느끼는데요. 분명히 저는 이 재발에 찍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작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부모님 묘소가 파헤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술에 빠져있는 대통령실에서 흑마술을 부려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인근 CCTV까지 다 확인해서 누가 이거를 묘소를 파헤쳤냐 찾았더니 경주 이씨 문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길을 모아주기 위해서 생명석을 심어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게 자작극도 아니고 그냥 되게 반전이었던 것이죠. 지금 야권이 이거 가지고 호재 찾았다라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빨리 수사 요청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양문석 의원이 밝힌 댓글팀의 조작된 댓글들이라고 얘기한 거 저는 95% 이상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훈 후보 댓글팀 있는 거 모르지 않았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댓글팀 뿐만이 아니고 현장팀도 있습니다. 뭡니까? 전당대회 가면요. 자발적 지지자들 위드훈이의 9만 명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옷 맞춰 입고 그리고 버스 대절하고 그렇게 해서 응원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집에서는 댓글로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여기에 또 팬덤이 있는 정치인 한 명 더 있죠. 조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국 의원은 현장 세차팀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티슈로 차까지 닦아주는 현장 세차팀도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직화된 세력이다라고 호도하는 게 우리 당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선운동회장님께 뭐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관련된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한 3, 40초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원희룡 후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이 욕하는 게 약간은 조금 어색해요. 민주당이 처음에 이걸 끄지고 갖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안은 아직 제가 참전을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뭐 민주당이 했을 것이다 아니면 민주당이 약간 착각하고 있다, 뭐 호재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혼란일까요? 뭐 아무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